안녕하십니까. 개인주주 여러분, 저는 알파프로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현재 시간 4시 33분입니다. 약 1시간 전 시장을 마감하였고요. 우리 시장이 한 주를 마감했던 내용과 또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감했던 우리나라 증시부터 체크하고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일 대비해서 1.34% 상승한 23,004포인트 선상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30포인트가 올랐다. 30포인트가 상승했는데 차트의 캔들을 보시면 음봉으로 마감됐다는 점이 상당히 의구심이 들 것이고요. 또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면 전일 대비해서 0.62%가 상승한 796포인트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역시나 음봉으로 마감됐습니다. 우선 시장에 상승이 나왔는데 음봉이 나왔다는 게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는 장이 상승을 시가 대비해서 계속 지속하지 못했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 요소가 되겠고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 현재 시장의 심리가 캔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흐름을 좀 살펴보자고 하면 오늘은 금요일이죠.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복절 하루 휴장을 하면서 8월 18일, 8월 19일, 20일, 21일 이번 주 4거래일이 운영이 됐는데요. 보시면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볼 수 있습니다. 8월 18일 같은 경우는 59.25포인트, 2.46%가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다음 날은 8월 19일 12.3포인트, 0.52%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대로 전일 좀 대체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지셨죠? 86포인트가 빠진 3.66%, 227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빠진 거의 일부를 회복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차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하향을 했다, 하락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피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18일 거래일 이후부터 보시면 4%가 빠졌고 2%가 반등했고 다시 3.3%가 빠졌고 다시 오늘 0.62%가 상승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반등에 대한 리듬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미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차익성 매물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우하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무엇에 힘들어하고 있다? 매물 부담, 약간의 투매성 매물들도 동반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까지 강력하게 매도를 했었던 누가? 외국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매도세를 멈췄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전일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원이 넘죠. 1조 원이 넘는 금액대를 양 두 주체가 매도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 투자들이 1조 원이 넘는 자금들을 주식을 매입을 해줬단 말입니다. 이 매입을 해줬던 부분들이 결국은 오늘 시장을 좀 지탱해주긴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집중적인 무엇? 매물에 대한 추격, 매물에 대한 투하 부분은 무엇하고 있다?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고 있는 주식들을 매도할 때 집중적인 섹터들을 두들겨 패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들의 종목군들의 집중적인 매도세가 걸리다 보니까 시장을 좀 지탱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역시 우리 개인 투자들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저가 매수 또 떨어지는 매물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입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결과적으로 오늘 도움이 되긴 됐다. 이 점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은 힘없이 계속 무너졌어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지탱했구나라고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좀 둔화됐던 점이 시장을 버티게 했던 요인이고 최근에 좀 선물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죠. 특히 이제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수의 방향성, 시장의 방향성이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 8,400개야. 금액으로 좀 환산해서 보자고 하면 6,400억 정도를 단기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개인과 기관 투자들이 지수가 좀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해지를 하는 물량들을 걷어치우고 외국인 투자들이 현물과 선물 시장을 집중적으로 무엇했다? 매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무엇을 살필 수 있습니까?
외국인들은 현재 주식을 오늘 같은 경우 1,900억을 샀는데 선물 시장에서 6,400억을 샀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식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매입은 할 수 없지만 시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시장 판단을 상승 쪽의 무게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조금 함정은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번 매입한 자금들이 물론 금방 사고 팔 수는 있겠지만 투자의 관점 자체가 상당히 긴 편이라고 본다고 하면 선물 같은 경우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 샀다가 내일 바로 팔아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또 관점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시장에 대해서 지지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은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먼저 글로벌 증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가장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아니 미국 증시가 안 빠졌는데 미국 증시가 하락하지 않았는데 나스닥이 계속 급등하고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테슬라가 신고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증시만 이럴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강복절 이후에 늘어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영향력이 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 미국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 거고 아시아 쪽에 살펴보신다고 하면 이 왼쪽 하단부에 있는 것은 일본 차트입니다.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도 상승폭이 좀 완만했었죠. 그러니까 조정이 좀 완만합니다. 최근의 움직임들이 우리랑 비슷해요.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스포트라이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구간이죠.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좀 쉬어가는 그림 나타나면서 차분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중국, 이 우측이 중국인데요. 가파르게 올랐지만 뭘 했습니까? 한 차례 쉬어가는 그림을 깊게 만들고 이 기간은 뭐죠? 기간 조정! 이런 구간을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완만한 조정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증시를 보자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스트레이트로 날렸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이트로 날린다라고 표현하죠. 급등주들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 아닙니까? 급등주 패턴이잖아요. 급등주 패턴에서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드라이빙 걸고 있다가 매물 한번 출회되면 한 차례 강하게 조정받으면서 쉬어가는 구간, 그러면서 급격한 매물 출회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단기간에 급락이 나타나는 현상, 바로 지금이 그런 구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시장에는 지금 강력한 유동성이 있죠. 개인 투자들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유동성이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까? 하루 빠졌다가 하루 오르는, 하루 빠졌다가 하루 오르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무엇하기 때문에 풍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에 외산형이죠. 산의 모양을 그렸단 말입니다. 외산형 모양을 그리면서 빠져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굉장히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접근한다? 자, 냉정하게 시장을 살펴봐야 돼요.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기간 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라는 것이 있겠죠? 기간 조정을 못 받으면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앞서서 같은 패턴이 한번 존재했죠. 바로 이런 구간들이에요. 바로 이런 구간들입니다. 이런 구간들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강하게 상승을 드라이빙 걸리면서 어떻겠죠? 한번 눌려주고 눌린 뒤에 박스 행보, 눌린 뒤에 박스 행보, 그 다음 무엇했습니까? 레벨업 이 형태가 나타난 거죠. 바로 지금 이 구간들이 무엇했던 기간이다? 기간 조정이라는 것이에요. 기간 조정. 근데 지금 이 구간에는 기간 조정이 존재했습니까?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죠. 그냥 쉬지도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무슨 장세?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장세를 무슨 장세?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겁니다. 유동성 장세가 되니까 시장에 계속 무엇이 들어와요?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죠. 어제도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이 1조 원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오늘 결국 버텨주겠다는 것이지요.
뭐 김정은, 북한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흔들고 있고 코로나에 대한 이슈 시장 흔들고 있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현재 시장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알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부분들이 있죠. 왜 분할 매수를 할까라는 부분인데 여러분 여기서 저점 얼마인지 찍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3월달, 4월달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1400포인트 갔을 때 코스닥 419포인트 갔을 때 주가 올라간다고 말씀 100번을 넘게 드렸죠. 수천 명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 상승할 거니까 지금 주식 사야 될 때이다. 그런데 무슨 얘기 합니까? 뉴스에서 나오는데 코스피 1000포인트까지 깨지고 코스닥 200-300포인트 간다는데 과연 살 수 있을까? 아무도 못 맞힌다는 거예요. 저희도 지나고 나게 결국 맞았던 것뿐인 거지 아무도 못 맞춥니다. 여기서 저점이 얼마인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저점이 얼마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방금 보일 부분처럼 시장이 거쳐야 될 구간들을 무엇했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실행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무슨 조정? 바로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 조정이 의미가 있어요. 이 가격 조정을 잘 받아야 다음 상승을 할 수 있다. 무슨 상승? 이와 같은 대세 상승, 이와 같은 대세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격적으로 비싼데 누가 사겠습니까? 여러분 비싼데 막 산다고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은 게 우리가 주식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SK 쪽의 주식들을 보자고 하면요. 굉장히 SK 쪽 주식도 다양한 단점을 갖고 있어요.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끝없이 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고점이 46만원이고 현재 가격이 39만 5천원이에요.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계속 버틸까요? 반대로 이 구간에서도 35만원 갔던 주식이 25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점프를 뛰었습니다. 이 무엇했기 때문에 35만원에서는 쉽게 안 덤비는 거예요.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으니까 가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SK 쪽으로 봤으니까 SK 쪽을 쭉 같이 보도록 하죠. SK케미칼, SK 바이오팜 그렇게 난리가 났었죠. 청약한다고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이후에 지금 가고 있습니까? 이미 뻔하게 시장에 노출됐던 재료들이란 말이죠. 쉬고 있죠. 이걸 무슨 조정이라고 합니까? 이건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지수는 무엇합니까? 이와 같은 기간 조정할 시기가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해버립니까? 가격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가격을 눌려주고 나서 무엇할 시간? 저가 매수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저점을 찍으려고 하면 100% 시장을 놓칩니다. 다시 말할게요. 저점을 찾으려고 하면 그 저점을 놓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시장을 먼저 읽어야겠죠. 시장을 읽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현재 글로벌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보라는 얘기인데 흔히 보는 다우지수를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환율을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시장이 급등락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180원, 1190원 선상에서 박스를 치고 있네요. 환율이 지난 코로나 때처럼 1296원 막 이런 식의 움직임이 아니죠. 굉장히 차분합니다. 환율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자금을 투하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시장이 아무리 급락을 맞든 아무리 급등을 맞든 외국인들은 환율에 대한 부담을 없이 공격할 수 있다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은 시장이 강한 공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 신호예요. 그리고 일부 불안정한 요소가 있죠. 저희가 한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강력하게 매입을 하면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설이 굉장히 많았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일부 통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입하는 힘이 어떻습니까? 이 강한 시장의 드라이브를 만들어내고 있죠. 예전의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에요. 힘이 강력합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신용융자에 대한 부분이죠. 신용융자가 뭡니까? 최근에 자금을 신용을 써서 주식을 샀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최근에 신용자금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좋진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이걸 유심히 살펴봐야 되냐면 지금 자리에서 어떤 흐름을 갖고 있냐면 신용의 움직임들이 계속 지수 상승과 동일하게 계속 치고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신용에 대한 자금이 계속 올라오는 동안 뭐가 올라왔냐면 동일하게 고객 예탁금도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비교를 같이 해드려볼게요. 화면을 좀 크게 해드릴까요? 종합주가지수 움직임입니다. 이 종합주가지수 움직임이고 현재까지 올라왔다가 빠지고 있는 그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 아래 고객 예탁금을 보세요.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게 결국 시장을 올렸던 힘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이 자금만 들어왔으면 문제가 안 될 건데 여기 하나 들어왔던 게 뭡니까? 신용자금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근데 이 신용자금들을 보면 증시 예탁금을 기반으로 해서 신용자금을 빌려서 쓴 거죠. 근데 같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탁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신용이 올라가는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약간 단기의 급락에 의해서 신용을 썼던 자금들의 부담이 걸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부담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위험에 조금 노출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저점은 또 나올 것이고 또 강한 장이 또 연출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 두 가지를 걸치는 시점이기 때문에 목적을 가리는 시점이 필요하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강력하게 재상승할 타이밍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외국인들 또한 아직 우리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시장을 포기했다고 하면 단기 방향성이라고 하는 선물이라든지 거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자금을 투하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이 아직은 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자리는 아니다. 그러면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가야겠죠. 무작정 분할 매수를 쓰기보다는 시스템이 바라보는 관점 또 내가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한 위치를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지금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라인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2300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2300선상이 어떻게 보면 다음 레벨업을 하는 구간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관문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도 자금을 투하시키면서 한번 기다려봤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주식을 내다 팔던 것을 멈췄죠. 멈췄습니다. 지금 당장 파는 것은 아닌 것 같아라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지라인이 이탈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2200선까지는 열어줘야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200선상의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상당히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이 좀 길어지게 되죠. 지금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160포인트 이상 조정이 왔다 갔다 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200포인트가 되면 고점이 2458포인트니까 한 260포인트가량이 됩니다.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서 기다렸던 매물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물량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용자금들이 동반해서 나온다고 하면 일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다음 주 중에 2300선을 못 지킨다고 하면 약간 뒤로 후퇴하는 관점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포인트가 여전히 좀 중요하긴 하죠. 이 800선상이 심리적으로 또 지지선적으로 역시나 중요한 관점을 갖고 있는데 역시나 이 코스피와 같은 전략입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들은 아직 이 자리는 한번 살려봐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긴 한데 이 구간대가 역시나 이탈되면 기존에 놀았던 750선상까지는 좀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750선까지 가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뭐 이미 863포인트 갔다가 796포인트 왔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내려오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종목군들을 올렸던 부분들, 특히 바이오 쪽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의 시장의 부담을 느낀 투매성 매물로 동반된다고 하면 하단 지지력이 생각보다는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800포인트, 그 다음에 750포인트를 주 초에 지지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조금의 부담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은 어떤 종목이 강하다 이런 거 너무 촌스러운 얘기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자리의 시장을 누가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지금 시장에 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어져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현재 구간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투심이에요. 한순간에 깨져버린 투심이에요. 그렇게 붕괴되어지는 투심은 회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투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을 견고히 붙잡으시고 지금 자리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지, 지금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 우리는 이미 코로나 때도 이겨내고 지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대응할 구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다음 주 중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정보, 또 여러분들이 요청이 많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네이버나 한번 익스플로러를 여신 다음에 alphapro.com을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나올 텐데요. 이 하단부에 무료 시험 받아보기라는 부분을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신다고 하면 저희 담당자들께서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 저희 알파프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려웠던 장이었습니다. 상당히 수고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 강한 마음을 가지시고 현재의 시장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파프로였습니다.